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서 일단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는 것을 봤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장관의 뜻이 그대로 관철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거야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얘기죠. 대통령님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니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을 하면 정직으로 아마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당의 뭐 최고위원이니까, 그리고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뭐 듣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이 들은 얘기하고, 본인은 변호사니까 또 더군다나 변호사로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송에서도 요새 계속 이제 15일 날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해임, 면직, 정직, 그 다음에 뭐 감봉, 견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무혐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걸 추진했던 전후 맥락을 보면 뭐 감봉이나 견책 뭐 이런 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저는 해임을 목표로 했다고 보고 있지만, 자, 그러면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징계 수위는 정해져 있을까? 이걸 지금 말씀드려요. 징계 수위가 과연 정해져 있을까?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구도 지금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사람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 정도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이 이제 정치 후기자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저희도 알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한 뭐 몇 년이 지난 뒤에 기사 AS라고 기자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으면 그때는 거짓을 얘기 안 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당통합 얘기나 아니면 지금 옛날에 YSDJ가 1987년에 단일화가 안 됐을 때의 비화 뭐 이런 얘기들은요, 지금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론 자기가 본 부분만 얘기하죠. 자기가 모르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추측을 가미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왜냐면 뭐 할 이유가 없으니까. 거짓말은요, 적극적인 거짓말은 대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든가, 그걸 얘기했을 때 나한테 피해가 온다든가 뭐 이럴 경우인데, 지금 이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아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또는 자기가 평상시에 믿고 있던 신념대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모른다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과거 이해에 비춰보면 이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을까? 아니면 안 정해져 있을까? 저는 정해져 있다고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면직, 정직 뭐 이런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전국 현안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 현안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정권 붕괴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서 처리를 잘못했는데 자기들은 뭐 지금 여권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자기 핵심 지지층은 당연히 뭐 원래부터 요구사항이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중도 세력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정신이 팔려있는 많은 중도 세력들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어차피 국민의힘 저렇게 뭐 저러고 있는데 거기에 뭐 별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 우상호 의원도 뭐 그런 얘기 했더군요. 정리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이다. 거기에 대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전문적인 판단을 했겠죠. 뭐 여론조사도 아마 돌려봤을 거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집권자 측에서 정권 말기를 관리하는데 그 정도로 뭐 서투르게 할까요? 이 사람들 뭐 정치는 잘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정치는 잘한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꼭 정직하게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의 현실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무수히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봤을 것이다. 그 결론이 윤석열만 딱 제거하면 이제 지지율은 좀 이렇게 조정 국면을 거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정권 초반과 중반입니다. 저는 제가 본 경험한 거로 따지면 정권 말기에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정권 말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현재의 권력보다는 미래의 권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 권력에 더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정직하거나 면직한다? 그럴 경우에는 야, 이거는 정말 부당한 것 아니야? 그게 똑 떨어지는 사유다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징계수위 취재 경험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럼 징계수위는 정해져 있을 것이다. 해임이냐 면직이냐 정직이냐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하는 거는 억측이다.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하죠. 문재인 대통령 알고 있죠. 제가 청와대와 시뮬레이션 이거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저희 경험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권이 무너질지 모르는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 당연히 알고 정무수석, 민정수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도는 알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외부로 발설을 안 하죠. 왜 발설을 안 하냐? 짜고 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그러는 건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짜고 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바보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저희가 방송 같은 데 나가서 그거를 얘기하면 또 방송심의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 뭐 예단했다 이러면서 뭐 징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 할 뿐이지 이건 당연히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짠 정도도요. 정밀하게 짰을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정밀하게 짰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굴러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원래 현실이죠. 그래서 뭐 정한중 징계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범 답안입니다. 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 뭘 예단하지 말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나와 있는데 다만 그걸 발설을 안 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해임 면직이냐 정직이냐 물론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3년 12월 달에 이른바 항명파동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자 이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뭐 이런 항명파동 때문에 1개월 정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직은 원래 1개월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최대 6개월인데 자 그러면 6개월 정직 저는 이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주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6개월 정직 6개월 정직은 지금 7월 24일이 임기 만료니까 여기서 6개월 정직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12일이니까 6월 12일에 복귀를 하고 7월 24일이면 한 달 한 보름 정도 근무하다가 총장을 그만두는 겁니다. 해임 면직이나 마찬가지죠. 이럴 경우에 이득도 있습니다. 여건이.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까지 본인이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퇴를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뭐 막 진행이 되고 날짜까지 정해진 그 뒤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쩌고 이래봤자 이미 늦는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정직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다고 하면 7월 24일까지는 정치한다는 선언을 적어도 생각이 있더라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임이나 면직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저의 관측입니다. 제가 그냥 막연히 머릿속으로 뭐 이런저런 뭐 궁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저의 그 기자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지금 여권 사람들은 저 구중궁궐 안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이나 정무수석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뭐 회고록 같은 걸 저희는 많이 읽어봤으면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짐작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정직으로 가면요,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을 못 합니다. 그렇죠? 정직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또 몇 개월 뒤에 복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현재의 사람들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굽니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입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이 사람 며칠 전에도 직무대행 한 적이 있죠. 근데 핵심적인 뭐 호남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추미애 사단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무정지 사태 이후에 장관님 한 발만 물러서 주십시오라고 해서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을 든 것 같은 그런 행보를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서울 고검에 재배당을 하는 등 마치 결과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드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몇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저는 조남관 차장검사를 직접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완벽한 그 추미애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리고 호남 사람이고, 추미애 사단 중에 대부분 호남 사람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주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거보다는 조남관 차장이라는 사람은 약간 원칙주의자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 기자들의 평가가 맞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 길이 최근 생각해 보니까 검찰 전체 조직의 이해 뭐 이런 거 전부 따져보니까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기로 작심한 건 아니다, 또 이런 평가도 가능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조남관이 왜 저래,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눈밖에 났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된다면, 아니 이거는 무슨 경찰서 지나갔더니 파출소 나오는 셈입니다. 그러면 정직을 할 경우에는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남관 차장검사도 또 바꿔야 되거든요. 이중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직으로 갈 수 없다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정직을 했을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전히 총장 직무 정지가 돼 있을 뿐이지, 총장은 총장입니다. 저는 여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총장으로 있으면, 총장에서 아예 찍어내면 모르겠는데, 총장으로 있으면 많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 검사들이 여전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희망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고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의 가능성, 어디 보면 무슨 해임이나 면직 처음에 그렇게 하려다가 정직으로 급선회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다만 지금 현재 판단이 있고, 그 판단은 본인의 판단이죠. 그 판단을 얼마나 시청자분들한테 마치 사실인 양 포장해서 전달하느냐, 아니면 정직하게 전달하느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건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어디에도 정확하게 나온 거 없다, 이게 정답이고, 다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렇다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저도 그건 얘기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임이나 면직이 될 가능성, 이게 매우 높고요. 그 경우에 이제 법적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그 부분, 그런 논란의 핵심, 거기에 관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게 과연 정권의 보유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야당의 비토권까지 빼앗아가면서 지금 공수처법 개정을 했는데 보유가 될 것이냐. 정직하게 얘기하면 정권의 보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때
검찰의 정권의 주구 노릇을 지금까지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람들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보면 결국 정권의 주구 노릇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거 다 수사 마치고 나서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누가 뭐 또는 뭐 원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불거지니까 그것도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친정권이든 뭐 아니면 야당 인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찍어내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정권의 보위부라는 이 공수처,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야당의 비토권이 없으니까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건 대한변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도 뭐 추천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추천하고, 야당, 민주당 다 추천을 했죠. 그 중에서, 자, 2사람이 이렇게 추천했을 때 이리저리 뭐 투표도 하고 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거기서 5표씩을 얻은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습니다. 5표. 그 첫 번째가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는 전현정 변호사. 여기는요, 전주 성은여고를 나왔고, 서울법대에 나왔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구 출신의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고고학과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붙고, 어찌 보면 헌재의 연구관인데 무슨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돼서 정통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판검사 출신은 아닌, 판사는 잠깐 했습니다. 뭐 그런 스타일인데, 이 2사람이 5표씩을 얻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5표씩을 못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범주 내에서 하면 이 2사람이 추천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왜냐하면 2명을 추천해서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 이 2사람이 만약 추천됐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겠는가? 그거는 이제 가장 친정부 성향이 있다고, 자기네들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전현정 변호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죠.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나름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와 가장 비슷한 사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전현정 변호사는 남편이 지금 현재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면 남편도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뭐 이런 점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자, 전현정 변호사의 성향은 어떠냐? 글쎄, 제가 한 2사람 정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뭐 관련 동기들이나 이런 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전현정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해놓고, 그래서 이 야당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의심을 하던데, 공수처의 차장은 공수처장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차장을 실세를 앉혀놓고 결국은 전현정 변호사를 약간은 허수아비처럼 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건 이제 의심이죠, 의심. 이제 그런 것이고, 김진욱 선임연구관,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색깔이 특별히,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민변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마 공수처를 정권의 보위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의심이 드는 사람은 또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처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차장 임명권 있죠, 수사처 검사 그거 제청권이 있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정권의 보위부가 될 우려 있죠, 틀림없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광범 변호사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이 된다든가 그러면 공수처 멤버들을 대부분 다 자기 성향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보위부가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보위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추천이 돼 있는 5명
동의를 받은 이 사람들이 될 경우에 전현정 변호사 쪽이 오히려 더 친정부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둘 다 예를 들어서 글쎄요, 뭐 서울 변협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동의한 것을 보면 전현정 변호사의 친정부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협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제 짐작이고, 여하튼 정권의 보위보다 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은 처장도 지금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안 된 상황인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고, 유력한 지금 두 사람 중에서 어찌 보면 전현정 변호사가 더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람을 지목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된다면 차장이 중요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부 다 뭉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일각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장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뭉갤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뭐 이 수사도 하고 저 수사도 할지, 그거는 처장의 성향에 달려 있는 것이지,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특검을 임명하더라도 어떤 특검은 성과를 내는데 어떤 특검은 성과를 못 내는 특검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수사처 이 공수처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처 검사 같은 걸 뽑을 때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인사위원회에 야당 몫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만약에 인사위원을 추천을 안 하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출범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다른 5명이 있는데 그럼 5명으로 인사위원회 꾸리면 된다, 그것을 공수처 규정에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면 충분히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건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정족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 구성조차 안 됐는데 5명으로 구성한다는 건 법령이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정할 때 과반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 자체가 안 되면 인사위원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요게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 그냥 규정으로 공수처법에 있는 7명을 다 안 하고 야당 추천, 그럼 하지 마라, 그럼 5명만 가지고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수사처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임명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기소했다 그러면 이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 피의자가 문제 제기를 하자, 검사 자격이 있느냐, 이러면 법정에서 또 다퉈야 됩니다. 과연 자격이 있느냐.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안 된, 법률에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 7명 구성이 안 돼 있는 데서 수사처 검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원천 무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건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법적인 논쟁감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도 단정적으로 인사위원회, 뭐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니까 규정으로, 그러면 그게 위법하냐 아니냐 하는 거는 결국은 법원에 가서 다퉈야 되는 문제다. 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구성이 되고 난 뒤의 정족수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도 공수처 출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출범이 가능하냐?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턱도 없는 얘기냐? 우선 처장 후보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추천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뭐 하루 사이에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 같은 거 제출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 거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오늘 12월 12일인데 1월 출범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처장이 확정이 되면 출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원칙적으로 얘기한 출범은요, 처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까지 다 뽑아야 됩니다.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 사람들 다 검증해서 뽑으려고 하면요, 시간 꽤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는 빨라야 내년 3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월 출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뭐 우선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 가지고서도 야당하고 실랑이를 벌일 테니까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공수처는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기구냐?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보수 야당과 언론의 멍청한 질문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왜 견제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의 부정 비리 이거는 틀림없이 검사, 현재 검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볼 거기 때문에 서로 감시 감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거의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검사의 부정 비리가 발견됐을 경우에 공수처장은 그거를 검찰로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검찰 제19 감사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추미애 장관도 그거 많이 비판하고 있죠, 현재까지. 그럼 공수처는 안 그럴까요? 공수처는 자기가 뽑아놓은, 처장인 자기가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서 부정비리가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발견됐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덮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걸 검찰에다 넘긴다고요? 자기 식구를 검찰에다 넘긴다? 이거는 정말 공수처 검사들이 아주 선량한 사람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다. 거기다가 공수처는 다른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수사 첩보를 입수한 단계부터 그걸 다 받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져와 그러면 전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런데 자기 식구 감싸기를 안 할 것이다? 글쎄요. 우리 뭐 세상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은 자기 식구 감싸기 안 하는 조직이 있나요? 과연? 공수처가 그런 조직이 될 거라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주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는 또 법에 보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뭐 공수처 개혁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온다고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공수처는 견제가 안 되는 기구다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만약에 정권이 재창출되든 정권이 교체가 되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임기가 3년이니까 1년 5개월 정도는 문재인 정부에 있지만 1년 5개월 정도는 다음 정권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마음에 안 들면 또 공수처장 찍어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현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헌법 제8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계자 임명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수처장 없습니다. 검찰총장보다 더 막강한 공수처장이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현 논란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공수처장 임명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법학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 지금 못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헌법을 고친 다음에 해야 된다. 이 주장이 맞습니다. 이거 우현 심판, 헌법 소원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죠. 그럼 그건 이제 헌재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헌법재판관들 임명해 놨으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현 논란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 뭐 어차피 지금 다 법 통과가 되고 이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처장이니까 그 처장 임명에 대한변협회장 그 다음에 그 뭐 법원행정처장도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뭐 여권이냐 야권이냐 이러면 여권이겠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권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권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법관은 뭐 독립하여 뭐 심판한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두 사람이 그나마 똑바로 눈을 뜨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권력형 비리 수사에 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관점에서 공수처장을 선정을 해주기를 그러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이 기대가 짓밟힐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여튼 그 추천된 인사 그 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특히 전현정 변호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